자, 이제 셋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자, 기본서 222페이지고요. 물권 효력입니다. 자, 물권의 효력 파트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정리하게 되는데 그중 첫 번째가 우선적 효력이고요. 그리고 그 뒷페이지에 나오는 물권적 청구권, 이렇게 두 가지예요. 자, 이 우선적 효력과 물권적 청구권 중에서 이 물권적 청구권은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우선적 효력부터 보겠습니다. 우선적 효력이에요. 자, 우선적 효력이라는 건 우선한다는 겁니다. 우선한다. 뭐가 우선하냐? 예를 들어서 같은 물건에 대해서 물권하고 채권이 충돌을 하고 있다면 물권이 채권에 우선한다. 요게 이제 우선적 효력이에요. 물권이 채권에 우선하는 거. 네, 물권이 더 센 거죠. 그러니까 물권하고 채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는 거예요? 네, 물권이 이기는 거죠. 물권이 이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막 주로 보면은 집주인이 바뀌어서 세입자가 쫓겨나는 거, 임차인이 쫓겨나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을 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를 들어 갑이 집을 가지고 있고 갑의 집에 을이 지금 현재 임차인입니다. 임차권 가지고 있습니다. 을이야.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임차인 들어온 그 이후에 뭐 저당권자가 들어왔어요. 자, A라고 하는 저당권자가 들어왔다. 갑이 대출 받으셨나 봐요. 자, 그리고 저당권자 또 들어와요. 또 들어와요. 이러면 이제 상황이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갑의 부동산에 저당권자가 계속 들어온다는 건 앞에 있는 요저당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1금융권 저당이에요. 뭐 예컨대 농협 같은 거, 그런 것들. 그러다가 이제 2, 3금융으로 내려가겠죠. 나중에 대출이 안 되잖아요. 그럼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사채. 이런 분들이 사채업자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거죠. 갑이 점점. 그럼 이제 계약이 끝났는데 지금 보증금은 고사하고 지금 집이 경매 들어갔어요. 지금 돈을 못 갚아가지고 갑의 주택이 경매 들어가게 됐다. 지금 이 A, B, C 중에서 누가 됐든지 경매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경매가 들어가면 결국 시간이 흘러서 결국 갑이 소유하고 있었던 이 주택을 누군가가 경락을 받을 거예요. 자, 병이 경락받았다고 가정을 해보죠. 자, 그러면 병이 경락받았다는 거는 병이 법원에다가 경락 대금을 냈다는 거고, 그러면 경매 절차에서 나오는 그 경락대금을 가지고 이제 받을 돈들을 받아 가셔야 되겠죠. 누가 먼저 받아갈 거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먼저 성립한 게 누구죠? 을 A, B, C 중에서 얘가 제일 먼저 성립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제일 먼저 돈 받는 거예요? A가 제일 먼저 돈 받아가요. 왜냐하면 물권하고 채권이 충돌하고 있을 때는 뭐가 우선하기 때문에? 물권이 우선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B나 C도 마찬가지죠. 얘네들도 다 물권들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순서대로 다 먼저 받아가는 거예요. 아니, 그럼 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일 꼬바리. 제일 꼬바리로 받는다는 거죠. 꼴등으로 얘가. 돈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남아있을 가능성 대단히 낮아요. 남아있을 가능성. 얘도 아마 못 받았을 가능성 큽니다. 얘도 아마도. 제가 생각했을 때요. 자, 그럼 이렇게 돼버리면은 당연히 물권이 우선하는 게 원칙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그럼 두 번째, 그러네. 제한 물권들 간에는 어떻게 되냐? 제한 물권 간에는 어떻게 되냐? 여기서 말하는 제한 물권 간이라고 하는 거는 A, B, C 요 세 사람 사이를 말하는 거예요. 셋 다 물권이고 제한 물권이죠. 이렇게 제한 물권끼리 충돌하고 있을 때는 가장 먼저 성립한 게 우선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먼저 성립한 물권이
우선한다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뭐가 먼저 성립했느냐를 판단을 할 때는 가장 먼저 뭐가 등기가 됐는지 그거를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소유권하고 그 다음에 제한물권 이 두 가지가 충돌했을 때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때는 소유권이 우선이에요? 제한물권이 우선이에요? 네? 제한물권이 우선이에요. 주의하셔야 돼요. 언제나 제한물권이 우선이에요. 경락대금이 나왔을 때 이 돈을 소유자 갑이 먼저 받습니까? 이 제한물권자들이 먼저 받습니까? 제한물권자들이 먼저 받아가죠. 제한물권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세 가지를 기억을 해주시고 여기서 예외가 존재한다는 거. 물권이 채권에 우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여기에 예외가 있어요. 최우선 변제권도 있지만 저는 임대차의 대항력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대차에 있어서의 대항력이 있습니다. 대항력. 자, 그러니까 경락대금을 받아갈 때 A, B, C부터 먼저 받고 을이 마지막으로 받는 게 원칙이지만 이 임차인이 만약에 대항력권을 갖추고 뭐 예를 들어 확정 일자까지 받아가지고 우선 변제권까지 취득을 한 상태라면 즉 보호받는 임차인이라고 한다면 이 경우는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얘가 우선할 수 있는 거예요. 성립 순서를 따져봐가지고 채권이 물권에 오히려 우선할 수도 있다. 예외적으로. 그럼 어떤 경우에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지게 되느냐? 첫 번째. 임차권을 뭐 했을 때 대항력 가질 수 있죠? 네, 맞습니다. 등기하면. 임차권 등기하면 대항력 가질 수 있어요. 자, 그럼 두 번째. 특별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목적물이 주택일 때 주택 임차인이 주택 인도받고 뭐 하시면 돼요? 주민등록이요. 자, 주민등록을 하게 되면은 대항력을 취득이고 거기다가 더불어서 확정일자 도장까지 갖다 찍으시면은 우선 변제권도 가지는 거죠. 그리고 주택에서는 주민등록이지만 상가에서는 무슨 등록이에요? 사업자 등록이죠. 상가는 사업자 등록을 하시고 역시 더불어서 확정일자 받게 되면은 대항력, 우선 변제권 취득할 수 있고 물권에 우선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자, 책 확인하죠. 우선적 효력. 자, 먼저 내려가서 파랑 색깔 2번을 확인합니다. 물권과 채권 상호 간 나와 있죠. 자, 원칙은 당연히 물권이 채권의 우선. 이게 원칙이죠. 자, 근데 예외적으로 양보라 이번에 우선 특권이라고 해서 우리 책에서 소액 보증금 채권 이거를 최우선 변제라고 하고요. 순위 무시하고 받는 거. 그리고 근로자의 3개월분 임금 채권, 조세 채권. 지금 우리 책에서 말하는 소액 보증금 채권, 3개월 임금 채권, 조세 채권 이런 것들을 다 묶어서 뭐라고 하냐면 최우선 변제라 그래요. 최우선 변제. 순위를 신경 쓰지 않고 제일 먼저 받아갈 수 있는 채권들입니다. 네, 이걸 우리 책에서 말을 하고 있고 관련된 내용은 주택임대차 보호법, 특별법에 가서 다시 한번 만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책에는 지금 안 나와 있지만 책에다가 좀 추가하시는 거예요. 요 내용을.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경우면 이 경우는 물권에 오히려 우선할 수도 있다라는 거. 요 내용이 책에 없으니까 좀 추가하세요. 대항력. 요 두 가지. 임차권 등기하고 인도 주민등록. 자, 조금 내려가서 이제 파랑 색깔 3번에 보시면 물권 상호 간의 효력 보시면요. 자, 소유권과 제한 물권 상호가 나오죠. 여기서는 제한 물권이 우선입니다.
자, 그리고 양괄호 이번에 나오듯이 제한 물권 상호 간의 효력 같은 경우는 먼저 성립한 물권이 우선하는 것이고, 뭐가 먼저 성립했는지를 판단을 할 때는 뭐가 먼저 등기가 됐느냐,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선적 효력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자, 이제 뒷페이지로 가시면은 물권적 청구권이 나오고 있죠. 자, 이 물권적 청구권이야말로 이 물권을 가장 물권답게 만드는 거예요. 물권이라고 하는 건 물건을 지배하는 거라 그랬어요. 물건을 지배하는 것이다. 근데 내가 내 물건을 지배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방해하면, 침해하면 그런 침해, 방해 상태를 배제시킬 수 있는, 없애버릴 수 있는 뭔가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바로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물권을 물권답게 만든다. 물권을 물권답게. 강사가 강사다워야 강사죠, 그죠? 강사다워야. 그럼 수험생은요? 수험생다워야 수험생인 거죠. 그럼 수험생다우려면 뭐 하셔야 돼요? 네, 뭐 하셔야 되죠? 그렇죠. 복습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좋네요. 네, 복습이죠, 그렇죠? 네, 복습을 하셔야 이제 수험생다운 거죠. 복습하셔야. 자, 물권적 청구권에는 일단 종류가 있어요. 종류가 있어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자, 물건을 나한테 반환을 해라 라는 취지로 반환 청구할 수 있고요. 반환 청구. 반환하시라고. 그리고 방해 상태를 없애라고 제거 청구도 있고요. 방해 제거 청구.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해 예방 청구도 있어요. 예방 청구.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물권적 청구권이 있는 거예요. 세 가지 종류의 물권적 청구권. 반환, 제거, 예방 이렇게 세 가지예요. 자, 일단 의부터 좀 확인하죠. 의부터. 224페이지 위쪽에 보시면 물권적 청구권이란 물건이 방해받고 있거나 방해받을 염려가 있을 때 물권자가 방해하고 있는 그자에 대해서 일정한 행위를 청구, 반환, 제거, 예방 이런 거 청구하겠죠. 이를 가리켜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로 가보시면 파랑 색깔 2번에 민법 규정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박스가 있는데 여기 213조 그리고 214조가 나와요. 213조 보세요. 타이틀이 지금 소유물 반환 청구라고 돼 있어요.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내려가서 214조 같은 경우는 타이틀을 보게 되면 소유물 방해 제거 청구와 방해 예방 청구 나오죠. 자, 그래서 소유자는 소유권 방해하는 자에 대해서 방해 제거 청구할 수 있고 방해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 예방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반환 청구가 민법 지금 몇 조에 규정되어 있는 거죠? 213조. 213조에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거 청구하고 예방 청구 있죠? 얘는 214조에서 같이 규정해 놨죠. 같이. 214조, 214조 이렇게. 네, 그래서 소유자는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나의 소유권에 대해서 뭔가 침해가 들어왔을 때, 침탈이 들어왔을 때 213조하고 214조 가지고 와가지고 행사하는 거예요, 소유자가. 그죠? 행사하려면 근거 규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밑에 보시면 204조가 나오죠, 204조. 1항에 보시면 점유자가 점유 침탈을 당했을 때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소유자가요, 점유자가요? 점유자가. 그러니까 점유자 같은 경우는 점유권 가지고 있는 자는 역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를 204조에서 지금 규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유자는 반환 청구할 때 204조 가지고 반환 청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지금 책에는 안 나오죠. 나중에 나올 거예요. 205조에 제거 청구가 있고 점유물의 방해 제거 청구. 자, 그리고 206조에 들어가면은 점유물의 방해 예방 청구도 있습니다. 이렇게 규정돼 있어요. 우리 민법에. 자, 첫 번째. 물권적 청구권이 우리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규정되어 있는 파트. 자, 소유권 파트에서 213조, 214조 물권적 청구권 규정되어 있고 또 어디 파트에서 규정되어 있고 점유권에서 204조부터 206조까지 해서 물권적 청구권이 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만 규정되어 있어요. 여기만. 그럼 여기만 규정되어 있다는 건 여타 다른 나머지 제한 물권에는 따로 물권적 청구권이 규정이 돼 있다, 규정이 안 돼 있다.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요. 어디만 규정돼 있으니까? 소유권하고 점유권하고 규정 안 돼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렇게 뭡니까? 집이 이렇게 있어요. 집이 이렇게 있는 거 집이 이렇게 있어요. 이 집이 갑 거예요. 갑이 소유자예요. 갑이 소유자. 그래서 갑이 이제 쇼핑하고 집에 왔어요. 집에 왔더니 어떤 할머니가 집에 들어와가지고 주무시는 거예요. 내 방 안방에서. 그러면 우리 할머니 생각나니까 냅둬야 돼요? 할머니 나가시라 그래야 돼요? 우리 할머니 생각나니까 냅둡니까? 할머니 나가라 그럽니까? 나가라 그래요? 네, 나가라 그래요. 맞아요. 나가라고. 할머니 나가세요, 할머니. 뭐 하시는 거예요, 할머니 빨리. 제가 못 쳐다드릴게요, 할머니. 그럼 할머니더러 이 집에서 나가달라고 하는 거는 이 집이 내 거니까, 내가 소유자니까 나의 소유권 침해하지 말고 반환하시라는 거예요.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갑이 할머니한테 반환 청구할 때는 민법 몇 조 가지고 와서 반환 청구해요? 몇 조 가지고 와서? 저 213조 가지고 와서. 213조 가지고 와서 할머니한테 반환하세요. 이렇게 청구하는 거예요. 이 사건이 있고 나서 갑이 집을 이제 세를 내놓은 거예요. 세를요. 그래서 을이 전세권자로 들어왔어요. 을이 전세권자로 들어왔어요. 그럼 이제는 이 집에 갑이 살아요? 을이 살아요? 을이 살아요. 을이 쇼핑 갔다 왔어요. 근데 할머니가 주무시는 거죠. 할머니가 또. 그럼 역시 우리 할머니 생각나니까 냅둬요. 할머니 나가달라 그래요. 나가달라고 해야 되죠. 나가달라고. 그래서 전세권자 을이 할머니한테 반환 청구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네가 몇 조 가지고 나한테 반환 청구할 건데? 라고 하시는 거예요. 야, 너 몇 조 가지고 반환 청구할 거야? 몇 조 가지고? 너 규정돼 있어. 라고 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자, 전세권에는 규정돼 있다, 안 돼 있다? 규정이 안 돼 있다고요, 전세권에는. 소유권하고 점유권에만 규정돼 있고 나머지 제한 물권들에는 규정이 안 돼 있다는 거죠. 너 몇 조 가지고 나가라 그럴래? 라고 했을 때 전세권자가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다른 제한 물권들에는 규정은 안 돼 있습니다. 규정은 안 돼 있지만 이 소유권 파트에 규정되어 있는 물권적 청구권 규정 213조하고 214조 이 관련된 규정을 다른 제한 물권들에 준용하는 거예요. 준용. 이 준용이라고 하는 거는 끌어다가 쓴다는 거예요. 야야, 너만 213조 쓰냐? 나도 쓴다, 못 쓴다? 나도 쓰겠다는 거. 213. 야, 좀 쓰자, 나도 좀. 규정이 안 돼 있으니까 준용을 시켜가지고 전세권자라고 하더라도
213조 가지고 와가지고 할머니한테 나가달라고. 할머니 집 반환하세요 빨리. 반환 청구.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이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규정은 안 돼 있지만 뭐 하기 때문에? 준용하기 때문에. 할머니 나가셔야 돼요 그러면. 같은 맥락으로 토지가 있을 때 이 토지를 갑이 지금 현재 소유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이제 할아버지가 B라고 하는 이제 할아버지가 오셔가지고 여기서 주무시는 거죠. 이 텐트 쳐놓고 주무시는 거죠. 우리 할아버지 생각나죠. 우리 할아버지 맨날 낚시하러 가셨는데 할아버지.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나가셔야 돼 할아버지. 그래도 나가셔야 돼. 제 토지를 침범하시면 안 됩니다. 나가달라고 내 토지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때 이제 갑이 이 토지를 빌려준 거라면 이 토지에 지상권자가 들어와 있었다면 지상권자가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토지 반환하세요 라고 청구했을 때 할아버지가 너 몇 조 가지고 반환 청구하는데 지상권에 규정 안 돼 있단 말이야 라고 하시면 뭐라고 답하셔야 돼요? 준용합니다 할아버지. 네, 준용이 되기 때문에 지상권자도 물권적 청구권 반환 청구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반환 청구 할 수 있다는 거죠. 준용한다는 걸 잘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소유권뿐만 아니라 얘만 이제 이거 행사하는 게 아니라 뭐 지상권, 지상권자도 할 수 있고 전세권자도 할 수 있고요. 지상권자는 213조, 214조 요 다 이게 준용이 돼서 싹 해가지고 준용이 돼가지고 행사 가능하고 전세권자 마찬가지로 싹 해가지고 준용이 된다는 거죠. 준용. 근데 또 주의하실 게 뭐냐면요. 다른 제한 물건들은 다 준용이 되는데 이 유치권 같은 경우는 물권적 청구권 213조도 준용이 안 되고 213조 준용 안 되고요. 그리고 214조마저도 준용이 안 돼요. 싹 다 준용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시험과 관련해가지고 이런 표현 유치권의 기한 물권적 청구권 이런 말이 만약에 나왔다. 그럼 바로 그냥 틀린 말이에요. 바로 틀린 말. 왜냐면 유치권은 유일하게 물권적 청구권이 준용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 준용이 안 돼요. 그럼 유치권자가 어떻게 써요? 섭섭해요? 안 섭섭해요? 섭섭하죠. 아니 다른 제한 물건들이 다 준용한다면서. 예, 준용합니다. 근데 뭐 빼고? 뭐 빼고 준용? 유치권 빼고 유치권 빼고 준용한다는 거죠. 유치권을 빼버리고. 섭섭하죠, 그러면. 빼버리는 거죠. 네. 저도 이렇게 빼더라고요, 저도. 친구들이 모일 때. 저를 빼버리는 거죠. 넌 어차피 시간이 안 되는 놈이니까 너는 퇴근이 늦는 놈이니까 빼버리죠. 그러니까 빼고 이제 제한 물건들을 준용한다는 거죠. 유치권 빼고. 네, 농담이에요. 저 빠지면 안 됩니다. 자, 빼고 이제 준용한다. 자, 근데 여기서 그러면 만약에 건물이 있어요, 건물이. 이렇게 건물이 있다는 거죠, 건물이. 갑이 건물주인데, 갑이 공사비를 안 주시니까 이 을이 공사비를 받아내기 위해서 이 건물을 유치합니다. 유치권 행사를 하는 거예요. 뭐를 받으려고? 공사비 받으려고. 공사비 받으려고. 을이 유치권을 행사해요. 그러면 이 건물 안에는 누가 점유를 하고 있는 거죠? 을이 점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을이 점유를. 그리고 갑한테 돌려줘요? 안 돌려줘요? 안 돌려주는 거죠. 갑이 공사비 줄 때까지 안 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을이 여기서 을이 점유하다가 잠깐 쇼핑하러 갔더니 또 누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까 그 할머니가 또 오셔가지고 또 주무시는 거죠. 근데 유치권자가
할머니 냅둬요. 할머니 나가달라 그래요. 나가달라고 할머니 나가세요. 뭐 하십니까 지금. 여기 유치권 행사 중에 빨리 나가세요. 라고 반환 청구를 했더니 할머니가 뭐라고 하겠어요? 너는 준용 안 돼. 야, 너 준용 안 돼. 너는 물권적 청구권이 준용 안 되니까 너는 나가라고 해, 못 해? 못 해, 이렇게 하시는 거죠, 할머니가. 너 나가라고 못 해. 준용 안 된다고요. 그래도 유치권자가 난감한 거죠. 나의 유치권이 침해당하고 있죠. 나가라고 못 한다는 거죠, 유치권이. 섭섭하죠, 그러니까 유치권자가. 섭섭할 수밖에 없죠. 유치권자는요,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는 할 수가 없지만 유치권이 성립했다는 건 이 유치권자에게 점유권이 있다는 뜻이에요. 할머니, 저는 유치권 가지고 나가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뭘 가지고? 요거 가지고 할머니. 자, 이거 가지고. 자, 몇 조 가지고 와서. 할머니 204조, 204조. 204조 점유물 반환 청구 요거 가지고 와가지고 나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할머니한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유치권자는요. 그래서 유치권의 기한 그건 안 되지만 점유권 가지고 행사는 가능합니다, 유치권자는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지역권하고 지역권하고 그 다음에 저당권에는 여기는 이 좀 헷갈리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엄청 헷갈려요, 이거. 자, 여기서는 214조는 자, 214조는 준용이 되는데 네? 자, 여기서는요. 213조. 이거는 또 준용이 안 돼요, 또 이게. 이러니까 이제 헷갈리는 거죠. 계속 뭐 준용이 뭐 된다는 건지 안 된다는 건지 헷갈리는 거죠. 자, 표로 보면 그러니까 지역권에서는 213조 있죠. 213조. 얘는 준용이 돼요. 아, 얘는 준용이 안 돼요. 네? 저도 헷갈리죠, 그죠? 자, 얘는 준용이 안 돼요. 그리고 214조 재거나 예방 청구 있죠. 얘만큼은 지역권에서 준용이 돼요. 자, 저당권 마찬가지입니다. 저당권. 213조 같은 경우는 준용되지 않아요. 준용이 되는 건 214조. 얘가 준용된다는 거죠. 213조가 준용되지 않는다라는 거는 지역권자하고 저당권자는 물권적 청구권 세 가지 중에서 그 물건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는 뜻이죠.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네. 이 집에 집을 갑이 소유하고 있어요. 갑이 집을 소유하고 있고 이 집에 할머니 들어왔을 때 갑이 소유자로서 할머니한테 나가시라고 이 집을 반환하시라고 청구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갑 소유의 이 주택에 은행이 지금 담보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당권자가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저당권이 설정돼 있어도 이 주택에는 을이 살아요, 갑이 살아요? 갑이 사는 거죠. 맞습니까? 저당권자는 담보 목적물을 그러니까 점유하는 거예요, 점유 안 하는 거예요? 점유 안 해요, 저당권자. 점유 안 합니다. 점유를 안 하시기 때문에 할머니가 무단으로 들어오셨을 때 소유자는 나가달라고 할 수 있지만 저당권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할머니가 이 집을 부시려고 하면 할머니가 집을 부시려고 하면 공사하려고 하는 거죠. 부시려고. 그러면 아니 할머니 방해하지 마세요. 할머니 방해하지 마세요. 방해 제거 청구. 이거 할 수 있어요. 나의 담보 목적물이 하락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그럴 염려가 있다면 예방 청구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할머니 나한테 이 집을 반환을 하세요 라고 청구하시는 거는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저당권자는 애초부터 점유를 하니까요, 점유 안 하니까요. 점유 안 하니까요. 반환 청구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권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합니다. 지역권자는 그저 통행을 할 뿐, 토지를 왔다 갔다 통행할 뿐 점유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거나 예방 청구는 할 수 있지만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 책 내용 좀 확인해 보자. 자, 일단요. 자, 양괄호 1번 보세요. 225페이지의 중간에 양괄호 1번이요. 점유권하고 소유권의 명문 규정이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에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201조가 아니라 204조라고 해야 됩니다. 204조부터 206조까지. 그리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213조와 214조 여기에 규정돼 있다는 거죠. 다른 제한 물권들에는 규정돼 있지 않고 지금 양괄호 2번에 나오듯이 제한 물권에 준용한다고 나오죠. 준용된다는 거죠. 근데 준용이 다 같지가 않아요, 지금. 지금 보시면 표에서 점유권에서는 204, 205, 206 여기에 규정돼 있고 소유권은 213조, 214조 규정돼 있고 지상권, 전세권에는 싹 다 준용되고 있죠. 근데 지역권은 그리고 저당권은 214조는 준용되지만 213조는 또 준용 안 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지역권자, 저당권자는 뭐를 행사 못하는 거예요? 반환 청구 행사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불쌍한 유치권. 얘는 213조, 214조 싹 다 준용 안 돼요. 이 유치권 같은 경우는. 자, 뒤로 가보세요. 뒷페이지. 자, 동그라미 3번에 나오듯이요. 저당권, 지역권 침해의 경우에 213조를 준용하지 않기 때문에 저당권자, 지역권자는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 반환 청구는 안 되지만 뭐랑 뭐는 청구할 수 있어요? 제거나 예방 청구는 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자, 내려가서 동그라미 3번. 유치권에는 준용이 없다. 유치권은 왕따다. 준용하지 않습니다. 얘는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치권자는 뭐를 갖고 와서 행사해야 된다? 네, 점유권 가지고 행사하셔야 돼요. 점유권 가지고. 자, 내려가서 종류 확인합니다. 종류. 자, 물권적 청구권의 종류는 반환 청구, 양괄호 2번에 제거 청구, 양괄호 3번에 예방 청구 이런 것들이 있다. 자, 관련된 내용들은 뭐 참고적으로 읽어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뒤로 가서 특성을 좀 보죠. 물권적 청구권의 특성. 자, 물권적 청구권의 특성이라 하면 일단 가장 중요한 특성이 바로 부종성입니다. 부종성. 부종성. 자, 이 부종성이라고 하는 건 주종관계로 함께 다닌다. 즉, 물권하고 그 다음에 물권적 청구권하고 따로 댕겨요? 함께 댕겨요? 함께 다니는 거예요. 함께. 이 둘을 뗄 수 있어요? 뗄 수 없어요? 뗄 수 없는 거, 뗄 수가 없는 거죠. 이 둘을요, 뗄 수가 없어요. 그럼 물권이 죽으면 물권적 청구권도 어떻게 돼요? 따라 죽는 거예요, 따라 죽는 거죠. 마치 부부처럼, 그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자, 그래서 이 물권이 주라면은 물권적 청구권은 종이라는 거죠, 종. 네. 주종관계라는 거죠, 주종관계. 예. 자, 그래서 물권이 다른 사람한테 물권이 이전하면 물권적 청구권도 이렇게 이전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물권이 소멸하면 물권적 청구권도 소멸하므로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물권적 청구권, 종에 해당되는 이 물권적 청구권을 따로 분리해가지고 뭐 양도를 하거나 따로 분리해서 처분하거나 그렇게 하시는 거는 허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야, 너는 주를 따라가야지. 주님만 바라봐야지. 어디 감히 분리가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 주님만 바라봐라, 주님만. 자, 그러면 토지가 있을 때, 자, 토지가 예를 들어 갑거예요, 갑거. 응? 토지 갑거. 자, 근데 이때 아까 그 할머니가 이제 건물을 지을 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남의 땅에 이제 막 그냥 건물을 지어버리는 거죠, 할머니가.
예? 허락받고 지어야 무단신축이에요. 무단신축 해버리는 거야, 할머니가. 이제 할머니가 법잘알이거든요, 법잘알. 예? 법잘알. 법을 잘 안다는 거죠. 그래서 갑이 할머니 빨리 나가세요 하니까 이 건물 내 거야 이러고 버티는 거죠. 그럼 갑은 어쩔 수 없이 할머니한테 할머니 철거하세요. 건물 철거하세요. 철거 청구할 수밖에 없죠. 철거 청구하고 철거시키고 토지 나한테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때 갑 같은 경우는 현재 토지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이 토지에 관련해서 토지라고 소유권이라고 하는 물권에 관련해서 물권적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갑이. 그러므로 할머니를 상대로 해서 철거하시라고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철거 청구 소송 제기하고 소제기하고 막 법원에서 다투다가 갑이 속 시끄러우니까 땅을 그냥 팔아버리는 거예요. 병한테 땅을 팔아버려요.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이 토지 관련해서 병에게 이전 등기를 격려시키면은 원래는 소유자 갑이었죠. 소유권이 누구한테 이전하는 거예요? 병한테. 병한테 소유권이 이전해요. 그러니까 소유권만 이전하는 게 아니라 뭐도 함께 이전. 예? 물권적 청구권도 함께 이전되는 거예요. 함께. 따로 등기 안 해도 부종성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하므로 물권적 청구권도 병한테 이전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할머니한테 건물 철거하시라고 갑이 청구, 병이 청구. 이제 병이 청구하셔야 됩니다. 갑은 이제 철거 청구 못하는 거예요. 이제는 병이 할머니한테 빨리 철거하세요, 할머니. 철거를 청구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 갑을 가리켜서 종전의 소유자라 그래요. 옛날 소유자, 옛날 물권자. 그리고 이 병을 가리켜서 현재 소유자, 현재 물권자라 그러죠. 현재 소유자, 현재 물권자. 자,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는 자는 옛날 물권자가 행사하는 거다, 현재 물권자가 행사하는 거다. 현재 물권자, 현재 물권 가지고 있는 그 자가 행사를 한다는 것이에요. 현재. 갑은 해요, 못해요? 이제 못해요. 넌 옛날이잖아, 너는. 에? 넌 옛날이잖아, 옛날. 못한다는 거죠. 갑이 선생님 제가 할머니랑 소송 중이니까 이 물권적 청구권만 좀 따로 좀 유보를 합시다. 좀 유보를. 자, 좀 유보를 시켜서 일단 소유권은 넘기되 물권적 청구권은 좀 유보시켜 놨다가 제가 6개월 뒤에 넘겨드릴게요. 이런 거 말 돼요? 말 안 돼요? 말 안 되는 거예요. 분리양도 안 된다 그랬습니다. 유보시키는 거 안 된다. 자, 파랑 색깔 1번 확인합니다. 물권과 함께 이전한다. 이게 바로 부종성이고요. 지금 현재 양괄호 1번에 나오듯이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에 종속하는 권리이므로 언제나 물권과 운명을 같이 한다. 따라서 물권이 이전하면 물권적 청구권도 함께 이전이다. 양괄호 2번이요. 분리양도 할 수 없다. 분리양도 안 됩니다. 둘째 줄 중간에 물권적 청구권만을 물권과 분리해서 양도하지 못한다. 자, 그리고 조금 내려가셔가지고요.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동그라미 2번이요. 소유권을 상실한 전 소유자는 제3자인 불법 점유자에 대해서 방해배제 청구할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소유권 상실한 전 소유자, 누구 말하는 거겠어요? 누구 말하는 거다? 갑을 말하는 거죠. 갑은 물권적 청구권 행사 못한다는 거죠. 불법 점유자한테. 이 불법 점유자가 누구예요? 할머니한테 행사 못한다는 겁니다. 자, 내려가서 네모 4번입니다. 자,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는요. 자, 주체는 현재 물권자. 상대방은 현재 점유자를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현재 물권자가 물권적 청구권자이기 때문에 오른쪽 페이지 청구권자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양괄호 1번에서 말하듯이 전 소유자,
옛날 소유자 같은 경우는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실 수가 없다는 거. 옛날 소유자 안 된다는 거죠. 아까 봤던 판례와 맥을 같이 하고요. 자, 밑에 나오는 내용들은 또 이후 과정에서 또 조금씩 추가하겠습니다. 나중 되면 자연스럽게 이해되실 거예요. 자, 뒤로. 자, 230페이지로. 상대방이 그럼 누구냐? 상대방이. 현재 점유자가 상대방이라는 거죠. 양괄호 1번의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은 현재 점유자다. 자, 이때요. 동그라미 1번에 직접 점유자, 간접 점유자 불문이다. 왜냐하면 직접 점유자는 점유자예요, 점유자 아니에요? 직접 점유자는요? 점유자예요. 왜 점유자예요, 직접 점유자는요? 이 점유자라고 써놨으니까. 그죠? 직접 점유자는 점유자 맞습니다. 그러니까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간접 점유자는 점유자예요, 아니에요? 간접 점유자도 아니다 이거. 점유자죠, 점유자죠. 왜 점유자예요? 써놨으니까, 점유자로 써놨으니까. 어렵습니까? 직접 점유자가 됐든 아니면은 뭐 간접 점유자가 됐든 뭐가 됐든 둘의 공통점은 뭐예요? 점유자라는 거예요, 점유자. 따라서 이 둘은 점유자가 맞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내용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다음 주에 점유권 파트 가서 만나게 되니까 좀만 기대하고 계세요. 자, 그다음 내려가서 동그라미 2번에 점유 보조자. 이 보조자는 점유자예요, 아니에요? 넌 아니에요. 왜 얘는 점유자가 아니죠? 보조자니까. 그죠? 보조자라고 써놨잖아요. 점유자가 아니어서 보조자라고 써놓은 거예요. 따라서 보조자는 물권적 청구권 상대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동그라미 3번에 과거에 점유를 했던 자도 상대방이 될 수 없습니다. 단락에서 갑소유 골프채 을이 훔쳐서 병에게 양도 병이 점유하죠. 그러면 갑은 골프채 달라고 을한테 청구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을은 들고 있어요, 안 들고 있어요? 을은 안 들고 있죠. 골프채 지금 누가 들고 있죠? 병이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골프채 반환하라고 갑이 을한테 청구해야 된다, 병한테 청구해야 된다? 병한테 청구해야 된다는 거죠, 병한테. 현재 점유자 상대로 행사를 한다라는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일단 물권적 청구권 마무리하고요. 조금 추가적으로 보셔야 되는 게 224페이지 앞으로 와보세요. 224페이지. 224페이지에 사례 접근 민법 보이십니까? 네, 요 박스 안에 나오는 내용이 지난 27회 때 기출됐던 내용이었는데요. 27회 때. 네, 요 내용까지 보고 물권적 청구권을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시간이 좀 애매하므로 좀 쉬었다가 여기 정리하고 다음 내용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